자,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까지는 뭐라고 배웠냐면 각을 도형이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까지의 개념은 두 반직선 OA와 OB가 만들어내는 도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과정으로 가면서는 각이 도형이 아니라 회전하는 양이다, 회전양으로라는 개념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을 정의를 하는데, 시초선, 자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 거 OP,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좌표 평면의 1, 2, 3, 4분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게. 그 다음에 좌표 평면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을 알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초선을 출발한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해서 60도를 간 것인지, 얘가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서 이렇게 간 건지, 세 바퀴를 돌고 간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또는 시초선에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 하나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라고 하는 각, 이 위치만 가지고는 그 회전한 양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도형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회전하는 양. 그래서 이 동경이 위치만 가지고는 얼마나 회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붙여주기로 해요. 360도 곱하기 n이다. n은 정수. 플러스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 XOP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일반각은 0 이상 360도 미만을 쓰고요.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주로는 우리가 1, 2, 3, 4분면 안에서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 알파, 최소의 각을 알파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도형이 아니라 뭐다? 회전하는 양이다. 회전하다 보니까 좌표 평면의 방향으로 1, 2, 3, 4분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 거꾸로 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초선을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딱 멈췄어. 동경이 멈췄어. 이 멈췄을 때에 멈춘 위치를 보고, 우리가 동경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점 P가 있다. 그 점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느냐. 지금 뭐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서 정했을 때 동경 위에 어떤 점 P가 혹은 그 동경 자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걔가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일반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양은 얼마든지 회전할 수 있지만, 걔가 멈춰선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그 각은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제 2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20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를 세 바퀴 돌고 120. 그럼 이 얘기겠네. 1200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120도만큼 이렇게 갔죠?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510도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는 거꾸로 가겠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양의 방향으로 다시 방향 턴해서 이렇게 해서 몇 도 돌았다는 얘기야? 210도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일반각으로. 그래서 이 각은 어디에 있냐? 제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각은 도형이 아니라 회전하는 양이다. 이게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냐?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경이 멈춰선 그 위치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개념으로 호도법.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원을 360등분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얘기했어요. 1도는 원 둘레를 360도로 나눈 거죠. 이 1도라는 것을 또 60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1도의 60분의 1을 도분, 1분이라고 얘기해요. 이 1분을 또 69개로 쪼개가지고 60분의 1을 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써요. 몇 도, 각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제는 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뭘 하기로 했냐 하면 이 성질,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와 뭐가 같은 거?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요 호의 길이 역시도 R이 될 때의 중심각을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파이 R, 2파이 R 대 R은 360도 대 알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알파는 파이분의 360도, 대략 57도쯤 되는 그런 각. 자, 다시 이 각 알파는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돼요. 이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하게 된 거예요. 1라디안, 뭐와 뭐가 같은 거? 반지름의 길이하고 누가 같은 거?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그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 호도법, 라디안. 그러면 이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따지겠지, 그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놔요. 요거 하나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80분의 파이 라디안. 자, 호도법에서는 라디안을 흔히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2라디안은 숫자 2, 3분의 파이 라디안은 3분의 파이. 이거 자체가 수가 아니라 이제 어떤 각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150도라는 것을 어떻게 라디안으로 바꿔줄 거냐?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면 6분의 5파이. 자, 라디안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에는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으냐? 파이라고 하는 게 180도다. 파이가 180도다. 파이에 180도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에만 180분의 파이라는 걸 써주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1도 1라디안 이렇게 돼요. 관계 한번 볼까요? 60분법에서 0도는 0도인데 180도는 파이. 자, 나머지는 우리가 30도를 어떻게 나타내냐? 곱하기 180분의 파이. 전부 다 180분의 파이. 자, 라디안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어 계산해주면 돼.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뭐를 생각한다? 180도는 파이다. 이걸 가지고 60분법과 호도법의 사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호도법을 일로 갈 때에는 파이 대신에 180을 집어넣으면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60분법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꿀 때에만 180분의 파이를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좀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주제. 두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두 동경이 일치하더라. 일치하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왔는지 아래 있는 녀석이 이렇게 왔는지 정체는 알 수 없어. 얘네들의 이 과거의 행적은 우리가 추적할 수 없고, 다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냐면, 둘 중에서 많이 간 녀석, 많이 간 알파에서 좀 적게 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시다. 양의 방향으로. 그게 한 바퀴의 차가 생기더라. 즉 2파이의 n배수만큼 2n파이다. 일치하거나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 방향이라 할 때에는 빼줍니다. 빼줘서 그 차이를 구합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니까 일직선일 때에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차이가 반바퀴, 즉 파이라고 하는 요 값만큼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관계식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그림들을 활용해서 일치했대. 그러면 많이 간 거에서 적게 간 걸 빼니까 한 바퀴네. 2n파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네. 빼면 2n파이 플러스 파이. 그 다음
대칭이다 할 때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줄 거예요. 두 개의 동경을 더해줄 겁니다. x축 대칭이 돼. 그럼 여기는 요렇게니까 요 각이랑 더해주니까 한 바퀴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2n파이. y축 대칭이야.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반대로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만큼 더해주네. 2n파이 플러스 파이. 그죠?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여기가 알파면 요만큼이 베타일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중각교대 방식으로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루는 이 중심각은 라디안의 세계야. 라디안의 세계. 세타 2파이 대 세타는 2파이 r 대 l. 딱딱 해주니까 l은 r 세타.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에는 2파이 r 곱하기 360 나누기 중심각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만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와.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중학교 때도 우리가 2분의 1 rl 비교를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곱하고 나누기 1을 해준다.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라디안의 세계로 오니까 그냥 rl이 r 세타가 l이니까 그걸 바꿔주면 이런 공식이 나와 되는 겁니다.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r 제곱 세타 혹은 rl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삼각비로 넘어갑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정의는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기로 한 거죠. 그죠? 세 변의 길이의 비. 사인 b는 이거 분의 이거, 코사인은 이거 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특수각 30도, 45도, 60도일 때 각각의 값들 알죠? 우리가 369에서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45도일 때 루트 2대 1대 1. 요것만 알면 요 중심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삼각비의 값을 잘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삼각 함수의 정의. 우리가 이제 중학기 때 배운 삼각비라는 개념을 지금 각을 우리가 일반각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일반각으로. 각이 회전하는 양이기 때문에 확장을 했어요. 어떻게 확장하냐면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어떤 일반각의 크기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야. 그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하고 이 동경의 교점에 P에 좌표가 있어. P에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지금 세타라고 하는 값은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로 정해지지. 우리가 막 돌다가 딱 멈추면 세타의 각, 그지? 가장 작은 최소의 세타의 각이 정해져. 이 각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 분의 y. 이 y가 뭐죠? 좌표값이에요. 길이가 아니야. 다시 강조합니다. y가 좌표값이지 길이가 아니야. r분의 x, r분의 x라고 하는 좌표값이지 요 x의 길이를 뜻하는 게 아니야. 삼각 b와 삼각 함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삼각 함수는 뭐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 분의 그 좌표 값들이 삼각 함수의 정의야. 사인 x는, 사인 세타는 뭐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 분의 y 좌표값.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분의 x 좌표값. 탄젠트는 그러다 보니까 x 좌표값 분의 y 좌표값이에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반지름의 길이와 좌표 값의 비. 알겠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삼각 비처럼 길이의 비라는 걸 활용해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쓸 뿐이야. 정의 자체는 삼각함수는 반지름의 길이와 좌표 값들의 비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일반각의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 세타에 대하여 요 P라고 하는 좌표가 결정이 돼요. 원하고 동경의 교점, 이 좌표값 X, Y가 있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세타가 150도라고 주어졌어. 한번 해봅시다. 세타가 150도라고 주어졌을 때, 자 150도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의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30도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동경와의 교점을 잡아보니까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고, 요 삼각 B에서는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여기는 길이 2지만 P라고 하는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루트 3, 1이에요. 그래서 사인 150도는 반지름의 길이 2분의 y좌표값 1, 코사인 150도는 반지름의 길이 2분의 x좌표값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150도는 x좌표값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좌표값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라디안의 각으로 주어졌을 때 3분의 4파이, 대략 18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60이니까 240도, 180도 넘어가고 여기가 우리가 60도. 길이로 여기가 2대 1대 루트 3. 그럼 P라고 하는 P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P의 좌표.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좌표를 알기 위해서 삼각 B를 쓰긴 했지만 삼각 함수 개념 자체는 사인 3분의 4파이는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누구 좌표? Y의 좌표. Y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2분의 X좌표 마이너스 1.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교정합니다. 삼각함수는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분의 좌표값의 비야. 삼각 B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P라고 하는 좌표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의 부호값들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삼각함수가 부호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삼각 B는 부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를 가지는 이유가 P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떤 값들을 가지고 해보는데 0도, 90도, 180도, 270도 한번 해봅시다. 사인 세타가 0이면 이쪽에 있겠네요. 그때의 높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 x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고 y는 0이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r분의 높이 0이니까 0.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값이니까 1. 이렇게 탄젠트는 0.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제 값이 부호를 갖게 되더라. 왜냐? P좌표에 따라서 둘 다 양수이니까, 그죠? 여기서 넘어갑시다. 자, 사인은 둘 다, 여기는 모두가 다 양수이니까 모든 함수값이 양수인 거고, 여기는 사인은 y좌표니까 r분의 y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하나씩 x좌표이거나 x좌표가 음수를 가지니까 탄젠트나 코사인은 음수가 되죠. 여기는 탄젠트는 x나 y 둘 다 음수니까 탄젠트만 양수를 가지고, 여기는 x좌표니까 코사인만 양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가 다 양수이고,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이거를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거를 올사 탄코,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자고 어떤 저자는 얼싸 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잘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사인 세타는 단위원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잡았다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1분의 y니까 사인 세타가 바로 y가 돼. y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x가 돼. 그래서 탄젠트라는 건 정의에 의해서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이 점 P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제곱 y제곱에 대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니까 1이 되더라 하는 매우 기본적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각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호두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반지름의 길이분의 좌표 값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각각의 부호들을 가진다.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진다까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